안녕하세요. 갓쌤입니다. 지난번에는 정책 토론회에서 나왔던 3D 프린터와 암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3D 프린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정책 토론회에서 나왔던 내용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책은 크게 세 가지가 제시가 됐습니다. 환기, 필라멘트 기준의 법제화, 보호구 착용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환기입니다. 전문가들이 모두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 환기인데요. 환기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 꼽혔던 게 국소 배기입니다. 과기부에서 배포한 가이드라인에도 이 장치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 국소 배기 장치의 개념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환기는 크게 자연 환기와 기계 환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기계 환기는 다시 전체 환기와 국소 배기로 나뉩니다. 전체 환기는 실 전체의 공기를 대상으로 한쪽으로 빼내면서 또 한쪽에서는 새로운 공기를 유입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건 전체적으로 빼내야 되기 때문에 빨아들이는 압이 굉장히 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용량의 송풍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소 배기는 말 그대로 특정 부분만 배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길목을 막아서 다른 곳으로 퍼지기 전에 밖으로 내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3D 프린터는 환기에 대한 사례가 거의 없고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은 레이저 커터기처럼 챔버 안에서부터 연결돼서 밖으로 내보내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방식을 3D 프린터에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적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품질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배기 장치들은 국소 배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비효율적인 방식도 다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생원과 배기 장치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간접적이어서 굉장히 강한 흡입력이 있어야 오염원이 제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소 배기에서 또 하나 고려해야 되는 것은 배출만 하면 안 됩니다. 빠져나간 공기만큼 새로운 공기를 공급해줘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전체 기계 환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할 점은 사용자의 위치와 공기의 흐름을 잘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조리할 때 후드가 이렇게 위쪽에 있는 것은 사람에게 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오염된 공기가 이동하는 경로에 사람의 호흡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런 이동에 대한 고려 반드시 필요합니다. 환기장치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김성호 과장님은 적절한 환기 장치는 케바케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기계적 환기는 공간의 특성이나 3D 프린터의 개수에 따라서 적절한 방식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환기 장치를 설치할 때는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환기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계적 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자연 환기라도 실시를 해야 합니다. 최근에 교육부에서 추가로 배포한 자료를 보면 이런 순서도가 있습니다. 밀폐형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라고 했고 우리는 FDM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재료 압출 방식이겠죠. 참고로 분말 적층 용융은 가루를 레이저로 굳게 하는 SLS 방식입니다. 그래서 33제곱미터당 4대 이하이고 PLA를 쓰고 후처리를 하지 않고 하루 4시간 이상을 쓰지 않으면 전체의 자연환기를 선택해라. 4대를 초과하거나 PLA 이외의 것을 쓰거나 4시간 이상을 쓰면 전체 기계식 환기를 해라.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유형 2, 3에 해당하더라도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하고 3D 프린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대책은 필라멘트 성분에 대한 법제화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확인했듯이 이 필라멘트를 고온으로 가열할 때 유해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이 필라멘트를 만드는 성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아무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PLA도 이 순수 PLA가 몇 프로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가 있기만 하면 PLA 필라멘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필라멘트를 가열했을 때 유해물질이 나오는 거는 현행법으로는 제재를 가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이 필라멘트 자체에 관리 대상 물질이나 발암 물질이 있어야 제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필라멘트를 가열했을 때가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가열을 몇 도로 어떤 조건에서 하느냐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도 많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제화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필라멘트 제조사에서 작성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도 사실 의미가 없는 게 가열했을 때 나오는 성분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의미 없는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대책은 보호구 착용입니다. 3D 프린터 작동 시에는 가스와 분진이 발생하는데 이 둘을 한 번에 모두 차단해주는 개인 보호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중심으로 방진 마스크를 쓰고 가스는 환기를 통해서 농도를 최대한 낮춰야 됩니다. 방진 마스크도 등급이 있는데요. 1급 이상 산업용 방진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대책 이외에도 3D 프린터의 밀폐, 헤파 필터 이용 등이 제시가 됐습니다. 또 낮은 노즐 온도의 공정 이용도 해결책으로 제시가 됐는데 이건 저온 3D 펜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 토론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다면 정책 토론회를 직접 들어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3D 프린팅 안전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